안녕하세요. 주식톡톡 한혜솔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바로 알기 2편.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비전 2030 그 구체적인 내용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비전 2030 그 궁극의 목표는 2030년까지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스템 반도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시스템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는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느냐? 우선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총 133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데요. 국내 R&D 분야에 73조 원, 그리고 최첨단 생산 인프라에 60조 원이 각각 투입됩니다. R&D 투자는 팹리스 분야의 연구 역량 강화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그 생산 투자는 파운드리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생소한 용어들이 나왔죠. 먼저 팹리스. 이 팹리스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그에 맞는 맞춤 설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설계 능력에 따라 그 활용도와 품질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개발비는 아무래도 팹리스 쪽에 많이 투자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파운드리. 이 파운드리는 팹리스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아 반도체 제조를 전담하는 생산 전문 업체를 말합니다. 이 설계된 내용대로 반도체를 잘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미세 공정과 양산 능력이 중요한데요. 그동안에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크게 집중을 못하다 보니까 두 부분 모두 약했던 게 사실인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최근에 경쟁력을 많이 끌어올린 분야가 있거든요.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올해 1분기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은 절대 강자 대만의 TSMC가 48.1% 점유율로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9.1%로 2위에 올라서며 본격적인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파운드리와 UMC, SMIC 등이 3에서 5위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의 격차는 이미 10%포인트 이상 벌어진 상황이네요. 그런데 사실 2017년만 해도 삼성전자가 4위에 랭크됐었거든요. 2년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따라잡은 겁니다. 아까 파운드리에서 중요한 것이 미세 공정 기술과 양산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삼성전자가 갖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같이 보면요. 지난달 30일에 세계 최초로 7나노미터 EUV 극자외선 공정으로 제작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출하식을 가졌습니다. 화성사업장 EUV 라인에서 진행됐는데, 이렇게 7나노 EUV 공정으로 만들어진 AP를 갤럭시 노트 10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를 가리키는 단위라는 거 아시죠? 얼마나 작은 건지 사실 감도 안 오네요. 그리고 EUV, 즉 극자외선 공정이 뭐냐면요. 아주 짧은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미세한 직접 회로를 그려넣는 공정을 말합니다. 파장이 짧으면 빛이 직진하지 않은 영역까지 엉뚱하게 도달하는 현상을 줄일 수 있어서 보다 미세한 회로를 웨이퍼 위에 그릴 수 있다고 하네요. 웨이퍼는 반도체 회로를 그려내는 도화지 같은 존재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7나노 EUV에 성공한 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면요.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가 공정 개발을 포기할 정도로 기술 난도가 높은 것은 물론이고요. 현재 세계 시장 1위인 대만 TSMC도 제치고 세계 최초로 그 기술력을 입증받은 거잖아요. 박수 칠 만한 일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아가서 올해 안에 양산을 목표로 6나노 EUV 제품 설계를 완료했다고 하고요. 이미 5나노 공정 개발까지도 성공했다고 하네요. 초미세 공정에서 기술 리더십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까 133조 원 중에 60조 원은 최첨단 생산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60조 원 중 대부분이 이 파운드리 신규 라인 건설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선제 투자를 통해 미세 공정과 양산 능력 모두에서 TSMC를 뛰어넘는 초격차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이를 위해 화성 캠퍼스 신규 EUV 라인을 활용해 생산량을 증대하고 또 국내 신규 라인 투자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장기 투자가 성공적으로만 단행된다면 곧 TSMC를 제치고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133조 원이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자세히 뜯어보고 있는데, 당연히 고용과 관련한 비용도 여기 포함이 됐겠죠.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R&D 및 제조 전문 인력 15,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한 삼성전자의 이 투자 계획이 실행되면요, 2030년까지 연평균 11조 원의 R&D와 시설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생산량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42만 명의 간접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계획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어요. 다시 정리를 딱 해보면 국내 R&D에 73조 원이 투자되고 최첨단 생산 인프라 구축에 60조 원이 투자된다. 그리고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성 캠퍼스의 신규 EUV 라인을 통한 생산을 증대하고 신규 라인에 대한 투자도 지속한다. 그리고 고용 면에서는 15,000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앞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면 42만 명의 간접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뿐 아니라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계획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팹리스 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한국 시스템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먼저 국내 중소 팹리스 업체들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개발 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IP, 아날로그 IP, 시큐리티 IP 등 삼성전자가 개발한 IP, 즉 설계 자산을 호혜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보다 효과적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가 개발한 설계 불량 분석 툴과 소프트웨어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국내 중소 팹리스 업체의 제품 제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인데요.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국내 중소 팹리스 업체는 지금까지 수준 높은 파운드리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스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다품종 소량 생산이 특징이라고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보통 반도체 위탁 생산 물량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소량을 파운드리 업체에 위탁하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도체 위탁 생산 물량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또한 국내 중소 팹리스 업체의 개발 활동에 필수적인 MPW 프로그램을 공정당 연 2에서 3회로 확대 운영합니다. 이 MPW가 뭐냐면 웨이퍼 하나에 여러 종류의 칩을 생산해 테스트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팹리스 업체나 연구소 입장에서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이 MPW 프로그램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중소 팹리스 업체들을 돕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국내 디자인하우스 업체와의 외주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자인하우스는 팹리스와 파운드리 업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팹리스가 제품을 설계하면 이를 웨이퍼로 찍어낼 수 있도록 파운드리 공정에 적용할 때 칩 디자인을 지원하는 작업을 맡아서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 디자인하우스는 대부분 영세한 수준이었어요. 팹리스 시장 규모가 워낙 작은 데다가 대형 과제들은 파운드리 업체가 직접 하면서 먹거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디자인하우스와의 외주 협력을 강화하면서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파운드리가 모두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방안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우선 중소 팹리스 지원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건데, 먼저 삼성전자의 설계 자산인 인터페이스 IP와 아날로그 IP, 시큐리티 IP를 지원하겠다. 또 설계 불량 분석 툴과 소프트웨어도 지원해 개발 능력을 높이겠다.
그리고 반도체 위탁 생산 물량 기준을 완화해 수준 높은 파운드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MPW 프로그램 공정을 확대해 팹리스 업체들이 개발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겠다. 국내 디자인하우스 업체와의 외주 협력 확대를 통해 팹리스와 디자인하우스 그리고 파운드리 모두 함께 성장하겠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와, 반도체 비전 2030 내용 자세히 뜯어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나 훌쩍 흘러버렸네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의 원대한 포부에 화답해서 정부가 지난달 30일에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또 발표했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고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정리 쭉 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바로 알기 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때 다시 만나요.